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년, 4년,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게 그 차이입니다. 뒤꿈치를 빨리 뭐 습관을 고치느냐 아니면 습관을 고치는데 오래 걸리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아까 유연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보통 요 동작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이제 유연성이 두 가지에 쓰이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이만큼이 안 당겨진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를 뻗을 때 이렇게 안 뻗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유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 60 정도만 뛸 거면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이 뛰어야 되네. 60 이상, 70, 80, 90, 300을 뛰려면 필수입니다. 유연성. 뻣뻣한 사람들은 제말 잘 못 뛰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창 제머를 제일 잘 뛸 때가 한 290대였는데 그때 몸무게도 가벼웠거든요. 65kg였는데 2키에. 근데 이제 유연성이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유연성이 됐으면 어쩌면 제 키에 사실 제 키에 290을 뛴 건 잘 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아마 유연성이 됐다면 좀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찰특공대반은 사실 유연성 운동을 꽤 자주 해요. 실제로 그거를 뭐 이렇게 진짜 자전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방들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햄스트링 유연성을 되게 자주 해줍니다. 이걸 많이 풀어주고 하는데 정말 유연성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다리 근력만 막 허벅지만 있다만 하는데 유연성이 완전 안 나오신 분들은 제멀에서 생각보다 애먹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왜 스쿼트 엄청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달리기도 빠른 것 같은데 왜 기록이 안 나오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유연성에 정답이 있을 확률도 꽤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뭐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보시면은 다리를 끌어올 때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앞쪽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네. 무릎이 이제 뒤쪽으로 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발바닥이 천장을 보는 듯이 발바닥을 뒤에서 접으면은 또 뒤에서 접어서 앞에까지 끌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1초도 안 돼요. 근데 다리를 그 뒤에서 접어서 앞에까지 끌어오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또 다리가 밑에서 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고 끌고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더 팔은 이게 사람들이 팔 세게 치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팔을 세게 치는 게 어떻게 세게 치느냐 방향이라든지 힘 빼는 거라든지 사실 저는 내려갈 때부터 지금 숨을 완전히 그냥 평상호흡을 하고 있다가 팔에 힘을 완전히 풀고 내려갈 때쯤에 힘을 풀고 들이마시고 올라갈 때 이제 합 하면서 팔을 어깨선까지 칩니다. 어깨선상까지. 어깨선상까지만 치면은 대각선까지가 날아가요. 어깨선상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프가 위로 가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멀리 못 날아가게 되고요. 정확히 어깨선상까지만 치면은 그래도 이제 대각선으로 정확히 날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팔이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접히냐면은 팔이 이렇게 내회전돼 있으면은 위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외회전돼 있으면 이렇게 위로 안 꺾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접히면 안 되는 게 접히면은 날아가다가 이 힘을 받다가 말아가지고 절대 접히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참 이 팔치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 아까 성범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그 팔치기가 몇십 센치를 되게 바꾸는데 이 팔치기도 정확하게 쳐야 돼요. 이게 팔치기를 세게 친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 피드백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타 학원분들이나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봐달라고 입시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항상 팔치기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제 도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알고리즘도 뜨고 뭐 해서 하는지 잘 그래서 좀 약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 팔치기 자체가 사실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헛방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팔이 접힌 상태로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사실 몸을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반복 숙달이 정말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승범쌤 영상을 보면 이게 광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뽑혀 있고 여기서 누가 손을 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이걸 누가 이렇게 막 잡아서 끌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탁 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내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 뒤로 간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잘 찾기가 진짜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 난이도 자체가 굳이 이렇게 동작들 중에 따지자면은 그쵸. 난이도가 어렵지만 사실 이거를 타파하는 뭐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하는 뭐 아령 훈련
훈련도 있고 네. 이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팔치기를 위해서는 진짜 본인이 자꾸 이 세게 치는 이 앞으로 빼가지고 그걸 자꾸 있는 힘껏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켜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본인 분들은 세게 치신다고 이렇게 치시는데 이걸 옆에서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성의 없게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있는 둥 마는 둥 진짜 세게 치는 버릇을 들여서 손끝이 저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적인 부분에서도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공중 동작에서 무릎을 당기게 되면은 마지막은 착지로 가게 되는데, 착지는 이제 발 뻗기 부분이 있어요. 발 뻗기는 근데 이제 마지막 도약이랑 공중 동작, 힙힌지, 팔치기, 무릎 당기기 이게 완성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발 뻗기를 하면은 거기서 안 늘어요, 기록이. 발 뻗기는 이제 자세가 완성이 된 이후에 마지막에 한 10cm 정도 모자란다, 그때쯤에 이제 발 뻗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당장 급하신다면은 발벗기 해야죠. 네, 발벗기 해야죠.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면은 하는데, 근데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내일 모레가 시험이지 않는 이상 진짜 솔직히 발 뻗기는 이제 최종병기 활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맞아요. 최후의 보루 그런 느낌입니다. 급하다고 발벗기부터 하면은 그냥 그 뒤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뒤 수습이 안 되죠, 솔직하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시면 이제 무릎을 당기고 이게 발을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그래서 제가 유연성이랑 설명을 드린 게, 발을 유연성이 없으면 발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야 돼요, 다리를. 왜냐면 다리가 여기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에 떨어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면 안 돼요.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끝인데, 뒤꿈치가 또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뒤꿈치로 찍고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먼저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히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착지가 잘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뒤꿈치를 찍죠? 근데 저도 사실 100% 완성된 동작은 아니에요. 한 80에서 90% 정도 완성된 동작이에요. 왜냐면 발을 앞으로 쭉 뻗었어야 되는데 저도 내렸죠,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팔이랑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쭉 뻗고 나가면은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제 머리 위치가 이쯤에 있게 되면은 다리는 여기 있죠? 그럼 이제 뒤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뿅. 그럼 이제 파울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랑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쭉 뻗고 나가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지가 잘 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네. 사실 착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집어 넣는 거. 그러니까 머리, 진짜 승범쌤이랑 정확하게 말한 게 결과적으로 이 머리 위치, 그러니까 얘가 딸려갔냐 안 딸려갔냐.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만 뻗으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죠, 사실은. 이게 그냥 거의 넘어지거나 튕겨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게 보통 가장 원인이 이제 팔치기랑 유연성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착지까지 이렇게 하고 꿀팁이 있나요? 지루하시더라도 힙힌지를 이제 1000번을 넘게, 10,000번을 넘게 반복 수달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냐면, 저는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힙힌지 자세로 줍습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딱 짚고 보면은 나 힙힌지를 하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 불합격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에 280을 못 뛰었고 올해 280대를 뛰고 있는 경특반들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정답은 힙힌지였다라는 진짜 결론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힙힌지가 안 되면 모르겠어요. 뭐 힘으로 뛸 수야 있겠죠, 피지컬을 계속 키워서. 근데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지 않나, 솔직히.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뭐 인바디만 재도 근력량이랑 아킬레스건 이거를 하면은 이걸 막 과하게 갑자기 몇십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근육량 자체를 막 거의 체형을 바꾸는 수준으로, 뭐 저희가 보디빌더 막 김강민 막 이 정도로 막 이만큼 막 키워질 수가 없으니, 그러지 않으려면 이 자세를 정말 꾸준하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세는 한 요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될까요? 네.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자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댓글로 달 거고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그래서 자세적인 건 이렇고, 그러면은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뭐 근력 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승범쌤이 뭘로 이렇게. 왜냐면 승범쌤이 지금 자세가 좋아진 거 알겠다. 근데 자세가 나빠도 요즘엔 270을, 아니 자세 나빠도 270도 뛰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제 280, 70 뛰는데, 그래서 무슨 운동 했냐, 자세 운동 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뭐 했는지 제가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편집 끝날 때까지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놔야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실장님이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 주실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2편 피지컬 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원 포인트.